자, 오늘은 오른쪽 윙어 영입 이야기입니다. 일단 첼시에 있는 자원부터 소개시켜드리면 마두에케, 앙젤로, 모레이라, 넓게 보면 스털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앙젤로와 모레이라는 임대가 유력한 자원들이고 지에으나 오도이 같은 자원들은 이미 전력 외고 이적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자원들이 쿠두스하고 올리세인데요. 자, 그럼 이 두 선수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쿠두스부터 보자면 2000년생의 나이는 어리고 178cm로 이선치고는 키가 큰 편입니다. 주로 나오는 포지션은 공미이며 오른쪽으로 많이 뛰는데요. 윙어도 소화할 수 있고 백투백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게다가 주발은 왼발인데요. 쿠두스의 가장 큰 장점을 보자면 온더볼이 된다는 것과 연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조별 경기 레인전스와의 1차전을 보면 쿠두스의 장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전반 20분에 쿠두스는 수비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키핑한 채로 드리블을 쳐서 상대방을 벗겨낸 다음에 페널티 박스까지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타디치에게 공을 넘겨주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득점하는 장면에서는 후방에서 볼을 받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 낮은 위치부터 드리블을 쳐서 상대방을 탈압박하고 전진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쿠두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는 패배했지만 5월 28일에 벌어진 트벤터와의 경기를 보면 쿠두스는 25개의 패스를 해서 23개를 성공시키고 드리블은 14번을 시도해서 11번을 성공시킵니다. 이런 안정적인 연계 능력과 온도볼은 첼시에 시급한데요. 당장 브라이튼전을 보면 잭슨이 들어가서 연계를 도우니까 공격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를 생각해본다면 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성인데요. 선수가 앞서 설명한 대로 공미도 되고 윙어도 되고 수비 능력도 있기 때문에 백투백도 가능하고 좀 넓게 보자면 피봇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인저스 경기에서는 제로토브로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은쿤쿠가 맡은 역할을 넘어서 마두에케, 갤러거가 하는 역할까지 맡아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여러가지 포지션 보강이 불가능한 첼시로서는 이런 멀티 자원이 필요하긴 한데요. 쿠두스는 그런 점에서 좋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2000년생이고 능력도 네덜란드에서 손꼽는 선수인데 가격이 4천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새 공격 자원이라고 하면은 포지션 상관없이 1천억 스타트를 생각해본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이세도부터 센터백까지 보강할 곳이 많은 첼시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상을 보면 이런 상태인데요. 2달 가까이 이어지는 장기 부상이 무려 3개나 되고 그중 하나는 반월판 관련된 부상도 있어서 더욱 걸립니다. 이게 무릎 쪽 부상은 재활도 어렵고 재발도 잘 되는 곳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걱정이 크고요. 첼시가 이런 부상 이력이 있는 자원을 데려와서 문제없이 잘 쓴 케이스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파나처럼 전보다 부상 빈도가 늘어나는 케이스만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입니다. 올 시즌에 당장 1월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있는데요. 쿠두스가 부상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가나 대표팀에 차출될 건데요. 이는 세네갈 선수인 잭슨도 이탈할 확률이 높아서 공격진의 부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리그만 치르는 첼시 입장이니까 다른 팀보다 부담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없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다음은 올리세 보겠습니다. 올리세의 장점도 온더볼입니다. 첼시는 현재 쿠두스, 올리세, 셰르키 이런 자원들을 노리는 거 보면 온더볼이 가능한 테크니션 혹은 플레이메이커를 찾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오른쪽이 가능한 자원을 찾는 느낌입니다. 올리세 역시도 오른쪽에서 공격 역할로만 2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쿠두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뽑아보라면 저는 역동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쿠두스도 탈압박을 통해서 전진하는 드리블러, 그래서 역동적이기도 하는데요. 올리세는 좀 더 도전적이고 또 역동적인 드리블을 치기는 합니다. 패스도 굉장히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데요. 4월에 벌어진 웨스트햄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올리세는 페널티 박스 깊숙이 들어가다 드리블이 끊기기도 하지만 아예우의 침투를 보고 찔러주기도 하는데요. 아예우가 득점하는 장면에서 찔러준 올리세의 패스는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정도로 좋은 패스였습니다. 19분의 크리스탈 팰레스 득점도 이런데요. 아예우가 올리세에게 내준 걸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까지 몰고 가서 내주고 자아가 득점을 하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드리블도 굉장히 도전적으로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기준으로 득점은 2개밖에 안 되는데 도움은 11개나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쿠두스보다 패스 성공률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떨어지지만 경기 전체를 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크리스탈 팰레스 공격을 돕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좋고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은쿤쿠와 잭슨이 있고 좀 더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좀 더 플레이메이킹을 도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올리세가 들어간다면 좀 더 경기가 풍요롭지 않을까, 다채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홈그로운이라는 겁니다.
일단 첼시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첼시에서 09년도부터 16년도까지 뛰었기 때문에 홈그라운이 충족되는 자원이고 잉글랜드에서도 잔뼈가 굵은 자원입니다. 특히 홈그라운이라는 것은 25명 스쿼드에서 8명을 채우긴 해야 되는데 현재 첼시가 그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마두에케, 스털링, 갤러거, 치렐, 제임스, 베티넬리, 찰로바, 홀, 마트센, 코릴 등 뭐 몇몇 자원이 나간다고 해서 첼시가 홈그라운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홈그라운이 되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리그 스쿼드 구성이나 향후 챔스 복귀했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그라운이 되는 자원들이 PL로 팔릴 때는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 그리고 비싼 가격에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장점을 보면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4,500만 유로로 쿠두스하고 비슷한 가격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쿠두스보다 나은 점은 리그 적응이 일단 필요가 없고 설명한 대로 홈그라운이 된다는 겁니다. 첼시가 쿨리발리 데리고 왔을 때 초반에 헤맸던 거, 여러가지 스타 플레이어들이 PL로 들어왔을 때 리그 적응이 안 돼서 고생했던 걸 생각해본다면 올리세의 가격은 리그 적응이 끝난 자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 저렴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턴오버가 있고 골결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왼발을 좀 의존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끔 왼발을 쓸려다 패스 타이밍이 늦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리한 드리블을 치다가 뺏기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간결함이 좀 부족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보자 보면 간혹 좋은 찬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종종 뺏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득점 장면이 왔을 때 골결이 아쉬운 것도 다소 아쉬운 자원입니다. 리그 차이야 존재하겠지만 쿠두스는 리그에서 11골 4도움을 했던 거에 반해서 올리세는 리그에서 2골에 그칩니다. 득점을 보기 위해서 더 넓게 보면 챔피언십에서 넣은 44경기 7골 12도움이 최다 기록인데요. 챔피언십이라는 걸 감안하고 경기 숫자를 보자면 7골은 글쎄요, 골결이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패스를 통해서 찬스 메이킹이 더 잘 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부상인데요. 사실 부상은 인저리 프론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햄스트링으로 빠져있기는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진 모르겠지만 이걸 제외하고 나면 족저근막 쪽 부상으로 2경기 빠진 게 있는데요. 쿠두스랑 비교해본다면 쿠두스가 훨씬 부상이 많아서 올리세는 부상이 훨씬 적은 편이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피지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좀 버거워하는 게 느껴지는 자원입니다. 즉 도전적인 드리블도 많이 하고 도전적인 패스도 많이 하는 위치인데 피지컬이 좀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부상 입기 쉬워 보인다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부상 경력으로만 봤을 때 인저리 프론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부상 입은 자원이고 회복하는 단계에서 단점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두 자원 다 분명 좋은 자원들입니다. 올리세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쿠두스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알아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둘 다 뭐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오른쪽에서 앙젤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마두에케도 있지만 하나 정도 뎁스를 추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리세와 쿠두스 잘 결정해서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